견내량의 뱃길은 조류를 이용하고 있다. 거제도고 매물도고 이쪽에서 일본으로 가는 뱃길이 되겠습니다. 해류는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구로시오 해류가 북동쪽으로 약 1시간에 2노트 정도로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가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북동쪽으로 일정한 방향을 지닌 채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 거제에서 썰물을 타고 나가 북동진하는 해류를 만나면 가만히 있어도 대마도 중심에 닿을 수 있는 것이다. 견내량은 견관 방어 시설로 정벌군의 안전이 보장됐다. 그리고 조류와 해류의 흐름은 조선 수군에게 유리했다. 대마도 정벌군이 부산포 대신 견내량에 집결한 까닭이 여기 있었던 것이다. 네, 저쪽이 이 거제의 견내량입니다. 이 견내량은 이 물살은 세지만 이 해류를 따라가기만 해도 대마도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어서 아주 출항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입니다. 게다가 이 견내량은 이 바깥쪽으로는 이 거제도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대마도나 또 먼 바다로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관측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다 대규모의 군사를 집결시킨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원정 함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정 함대 총사령관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종무 장군, 좌군 도절제사에는 유습 장군, 그리고 우군 도절제사에는 이지실 장군으로 이 태종의 특명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이런 지휘관 아래 견내량에 모인 전선은 모두 227척, 군사는 17,285명, 식량은 65일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사단 병력이 집결을 한 셈입니다. 당시 이 조선 전체 수군이 5만여 남짓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곳 견내량에는 이 전체 수군의 3분의 1가량이 집결을 한 셈입니다. 이 엄청난 군사 동원 시스템과 이 훈련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아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선 수군은 어떻게 훈련을 받고 또 어떤 모습으로 대한해협을 건넜을까요? 직접 대마도 정벌에 참가했던 조선 수군 지휘관이 남긴 기록이 있다. 벽제 사원엔 그 지휘관의 사당이 있다. 박초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으로 북진개척과 대마도 정벌에 참여했다. 대마도 정벌 당시에 그는 좌군 절제사, 즉 부사령관급이었다. 벽제서원엔 그가 남긴 기록이 잘 보존돼 있는데 그의 토헌집엔 당시의 수군 훈련 방법과 관련하여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이 있다. 그 바다가 연해 있는 도가 되겠죠. 해도에는 항상 그 큰 배와 중간 배, 작은 배들이 그 운행하는 것을 나누어서 각 영과 진과 포로 상소문은 보낸다. 그의 오랜 수군 생활에서 나온 경험을 토대로 쓰여졌다. 돌아가면서 교육을 해라. 가르치도록 요즘 말하는 순회 교육이 되겠죠. 전함은 부식 방지를 위해 훈연한 목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수군의 훈련을 강조했으며 다양한 진법 익히기와 활쏘기 등 개인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박초 선생은 그 김제 만호 출신으로서 그 강계 절제사로 그 북쪽에서도 국방에 임했었고 또 대마도 정벌 때는 대마도까지 직접 다녀오시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 야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군 병사 훈련이라든가 또 배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만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상소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그대로 녹아있는 그러한 상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태종, 세종 연간엔 유난히 수군 훈련에 대한 상소가 많았다. 병선에 쓰이는 화통이 모자라니 주철을 녹여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고, 습기에 민감한 화약을 배 위에서 잘 보관하는 방법 등이 보고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대마도 정벌을 담당한 이종무 수군의 훈련과 전력은 어떠했을까? 정벌전 당시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대신 조선 후기의 통제형 수조도에서 대마도 정벌군들의 진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수조도는 각 지역 수군들의 연합훈련을 묘사하고 있다. 중앙에 지휘선이 있고 각 지역의 수군들이 편제를 이루어 정해진 진법에 따라 진을 형성했다. 삼도 수군의 합동훈련이었다. 각 함대에는 연락과 보급을 맡은 부속선이 있었는데 물동이를 실은 부속선이 이채롭다. 중앙부에는 통제형 우후가 지휘하는 중령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앞쪽 왼측에는 좌측에는 전라 좌수사가 지휘하는 전령이 배치가 됩니다. 오방진을 이룬 함대는 끝이 뾰족한 첨자형 진영을 이룬다. 이런 진법은 조선 초기부터 나오는데 태종은 직접 한강에 나가 오위의 진을 사열했다는 기록이 있다. 결국은 조선 초기에 이 바다에서의 군사 운영이 후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5척의 전선을 가지고 한 개의 편대를, 한 개의 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마도 정벌에 나선 15세기 초 조선 수군의 배는 어떤 것이었을까? 최근 목포 앞 달리도의 갯벌에선 배 한 척이 발굴됐다. 갯벌 속의 배는 수백 년 전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보존과 복원을 위한 처리가 한창인데 이 배는 대마도 정벌보다 약 1, 2세기 정도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배로 판명됐다. 그렇다면 이 배가 지금까지 발견된 배 중에서 조선 초기의 맹선과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네, 지금 앞에 보시는 이게 달리도선에 사용되었던 나무 못이에요. 이게 이제 삼과 삼을 연결해 줄 때 쓰여지던 그런 못인데 얼핏 보기엔 뭐 못이라기보다는 판자 같은 그런